오늘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종합주가 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때 900선을 찍다가 2009년, 10년, 11년까지 해서 2300까지 반등합니다. 대략 2200 고점이 2230이죠. 그리고 이때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2년, 13년, 14년, 15년이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변동성 줄어들면서 횡보합니다. 이때 시스템 거래했던 로직들이 대부분 다 죽었고요. 그리고 추세가 생기기 시작한 게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 말까지 대략 이 박스권 고점이 2200이었는데 2200을 돌파하고 2600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2018년에 이게 이제 트럼프 리스크인데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글로벌이 다 하락을 했고 우리는 2017년에 오름폭을 다 내줬습니다. 뭐 2000이 깨졌었고요. 그리고 립 서비스로 그 중국과의 무역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슈로 지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고점과 저점의 중단인 2300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지수 때는 이 오랜 박스권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구간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PER을 볼 때 지금 이 구간대는 분명히 가격 메리트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닝이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무역 분쟁이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과 미국이 협상이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력으로 삼는 수출 품목 중에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것들이 중국에 수출이 돼서 완제품으로 뭐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되거든요. 특히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 지금 거래량으로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수출 품목 중에 중간재들이 많은 편이고요. 물론 소비재들도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1분기에 GDP 쇼크도 있었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수분기 만에 5분기 만인가 마이너스를 찍어서 GDP 쇼크도 있었고 그리고 무역 협상이 잘 안 된다면 어? 무역 협상이 잘 안 된다면 지금 박스권대로 회귀되어 있는데 지금 박스권대의 저점을 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체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둘 다 양보를 안 해요. 시진핑도 양보를 안 하고 그리고 트럼프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그, 그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이슈 때문에 지금 내년도를 피크를 찍어야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피크를 찍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게 경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거나 혹은 지금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일단 관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관세 때문에 미국의 GDP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이 1.5% 정도의 GDP 하락 요인이 생기고 무역 분쟁으로 그리고 미국이 0.7% 정도의 GDP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연준이 금리를 하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 하락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연준이 그걸 들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제 무역 분쟁이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협상이 요연하다 그러면 아마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이 금리가 더 높죠.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캐리 트레이딩 했던 자금들이 이 상당 부분 빠져나간 게 이 구간대예요. 2018년도 구간대. 뭐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2018년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구간대는 지금 가격대 이게 2000 어라운드는 지금 오랫동안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PER 수준에서 가격 메리트 분명히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는.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경기 전망에서 어닝이 쇼기 온다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중국 경제 예속률이 심한 상태면 어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닝이 줄어들면 프라이스도 역시 영향을 받겠죠. 주가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떨어진 건 최근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1분기 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죠.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 이럴 거냐. 지금 계속 그 한은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 그렇게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섹션에서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인력을 계속 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10년 내에는 반도체가 중국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기술적 우위의 경쟁력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끝까지 유지할 거냐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들 예를 들면 조선이나 자동차, 철강이 이제 제조업의 다른 섹터들인데 조선은 이미 STX 사태 이후로 조선 관련되는 핵심 기술들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글로벌리 수주 1위가 중국입니다. 예전에 일본이었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물론 특수 선박, 그러니까 기술적 우위가 높은 LNG 선이라든지 뭐 특수 선박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속 수주를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근데 앞으로 지금 글로벌리 지금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다시 조선주가 살아나다가 다시 죽을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이 망한 게 이 2007년도에 호재 때문에 이제 수주를 많이 했다가 금융위기 때 세계 무동량이 감소하면서 해운사들이 그 만들어 놓은 선박들을 캔슬하거나 아니면 안 찾아가거나 수주를 줄이면서 이때 부분에서 이 지금 쇼기 지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른 쪽 예를 들면 시추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그게 워낙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 구간에서 조선주들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요. 최근에 경기가 좋아하면서 잠깐 살아났다가 지금 경기가 다시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조선주는. 그리고 현대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이제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2012년도까지 계속 올랐던 상태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부지를 확보하면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다른 차들하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 쭉 그냥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얼마까지 올랐었냐면 이게 가격이 85,000원까지 올랐었죠. 이 저고가가 85,000원대네요. 근데 지금 이게 25,000원까지 내렸다가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2,000원. 최근 작년 말부터 이게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펠리세이드 효과 그리고 뭐 몇몇 브랜드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가 계속 신차 발표를 하면서 신차 효과가 좀 높은 걸로 보여져요. 근데 경기는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자동차주도 그렇게 썩 기대할 만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종합주가 지수로 돌아와서 이게 과연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상당 부분 올해는 이 박스권에서 또는 박스권 하단을 깼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정도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리고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면 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글로벌 리세션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 무역 분쟁 자체가 중국에 유리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GDP가 지금보다 더 이제 구조조정이 강제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되면 중국 GDP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지금 명확하게 GDP 성장률이 하강 국면인데, 그거를 지금 받치고 있는 게 이제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건설 섹션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GDP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는 더 이상 그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 건설 섹션에서의 지출을 그 성장 많이 중국에 가면은 아파트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어, GDP 성장률 유지가 안 되게 되고 그 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어, 제 시나리오는 뭐냐면 무역 협상은 어쨌든 타결되면 이 중간선, 이 고점과 지금 이 저점의 중간선이 얼마나 되냐면은 피보나치를 좀 그려볼게요.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지금 타결된다면 2370 정도까지 단기 상승 국면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리세션이 영향을 미칠 거고 특히 중국 경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역 분쟁의 후속 여파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어,
이 박스권의 저점 1800대까지 하락 또는 이게 이제 지금 어,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 하락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농후해 보입니다. 이 지금 현재의 그림이라면. 그래서 2018년은 오른 폭을 다 내주는 걸로 끝났지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중반까지는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파가 나오는 구간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이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 선물은 이제 주식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악재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 부근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무역 분쟁이 잘 타결된다는 기대하에 그런 뉴스들이 사전에 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타결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게 이제 무역 분쟁이 타결될 걸로 봤던 구간의 최애 꼭지점입니다. 2224 라인이고요. 그거를 살짝 돌파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요 하락폭의 중간쯤 되는 라인이 2296인데, 그러니까 2300쯤에서 다시 리세션 우려 때문에 하락 구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크게 가지고 있는 지수 비율고요. 사실 지금은 향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죠. 주가 움직임이랑 환율 움직임이랑 딱 반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가 음, 지금 환율은 이때에 저점을 찍었어요. 2017년도 때 저점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계속 낮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박스 구간에 있다가 올해 그 박스 구간의 고점이 돌파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그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역 분쟁하고 지금 국내의 GDP인데, 국내 GDP가 지금 마이너스 났고 성장률 자체가, 그리고 이게 계속 하향 국면일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2000을 살짝 깨는 라인, 그러니까 1990이면 사야 되고, 그리고 2296, 그러니까 약 이 구간대, 지금 구간으로 보면 사야 되는 구간대가 요 구간대고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 구간대는 요 구간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돌파될 수 있냐, 다시 이게 큰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닝 전망이 확실히, 경기 전망과 어닝 전망이 확실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는 사실 2008년 리만 이후로 재작년까지 계속 우리나라는 크게 횡보였지만 나스닥이나 다른 나라들 주가들은 계속 올라 있는 상태고요. 뭐 몇 배 올랐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천 몇백에서 지금 8천까지 찍었으니까 5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올랐죠. 오랫동안 횡보 기간을 거쳤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다 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음, 글로벌 리세션 우려가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냐라고 보여지면 지금 일단은 하락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600포인트 정도 됩니다. 2300에서 다시 600포인트를 빼면 지금 하락 구간은 여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가 만약에 글로벌 리세션이 주로 언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리세션에 걸리게 되면 이게 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을 내놓겠죠. 제일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또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쇼크 다음에는 다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은 이쯤이면 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대 사서 이 부분대 매도하고, 그리고 요 라인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00 그 19년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은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일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글로벌 리세션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구간이 지금 깨지면, 지금 이게 깨지면 담아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저점으로 보면 이게 저점이거든요. 1800이네요. 어쨌든 1800이 깨지거나 1800 인근에서는 담아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시점으로 보면 GDP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든 뭐 유럽 쪽이나 지금 중국,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조만간에 이런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그 글로벌 무역 분쟁, 뭐 미국이 중국하고만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그 어제 지수가 많이 오른 이유가 자동차 섹션에서는 어 이제 관세를 부과를 안 하겠다고 6개월 동안 유럽하고도 하고 있고 일본하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멕시코나 브라질하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쪽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건데,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오는 거죠. 불황의 단초를 제공을 하는 거고, 미국은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리세션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미국은 여력이 있어요.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뭐 그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돌리긴 했지만 많이 돌리진 않았지만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돌려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양적 완화를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죠. 안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재정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좀 여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체제 자체가 워낙 외부에 민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건데, 중국이 그 몇몇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뭐 지금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GDP 성장률이라든지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예전에 이제 가졌던 산업 구조, 그러니까 조립 생산하는 산업 구조에서 중간재를 가져다가 조립 생산해서 완제품을 싸게 글로벌리 이 판매하는 산업 구조에서 지금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산업 구조로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중국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에는 독이 될지 해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글로벌리 물건을 프로덕을 파는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 수입 안 하고 직접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판매하겠다. 뭐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인사철 베이스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뭐 LG화학이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에 탑재하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는 다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예요. 인산철 배터리만 지금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이제 중간재, 그러니까 그 제품의 프로덕에 소요되는 중간재들이 중국에 계속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GDP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쇼크와, 그리고 중국 자체가 산업구 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쇼크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들인데, 한류 컨텐츠는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의 문제를 다른 섹터들,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한류라든지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들이 얼마만큼 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좌우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수가 한 13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면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여기 이게 빨간 선이 60주보선인데 60주 주봉선을 못 넘고 지금 쌍바닥직으로 내려오는 상태고요. 아까 월봉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도 하락 국면이다. 그리고 이게 무역 분쟁하고 과연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일봉은 사실 분석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일봉도 지금 2000이 깨지는 라인까지가 이제 전저점인데, 무역 분쟁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걸로 보여지지 않고, 지금 뉴스로 보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북경에서 해야 되겠죠. 그게 단기적으로 어떤 이 호재를 양산해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터진 문제가 지금 립 서비스로 계속 좋았다고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뭐 해결이 결국은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더 버틸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버틸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는 하겠죠. 근데 합의한 이후에 글로벌 리세션이 시장에 작용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다시 월봉으로 보면
이상 종합주가지수 전망에 대해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